탐욕스러운 예비 며느리의 정치. 이 집 재산이면 내 팔자 싹 다 고치겠지? 저 멍청한 아들만 잘 구슬리면 평생 돈 걱정 없이 살겠어. 세상에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남의 인생을 집어삼킬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아들이 사랑에 눈이 멀어 데려온 여자가 바로 그런 여자였습니다. 화려한 껍데기 뒤에는 끝없는 욕심,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아야만 숨을 쉴 수 있는 탐욕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여자가 처음 우리 집에 발을 들여놓던 순간부터 불길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8살 김순정이라고 합니다. 평생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아온 평범한 교사였죠. 지금은 은퇴해서 조용한 시골에서 살고 있어요. 제 이야기는 42살 먹도록 총각으로 지내던 아들 정호가 드디어 여자친구를 데려온 날부터 시작됩니다. 그 여자가 어떻게 저희 집안의 재산을 어떻게 노렸는지 생생하게 들려드릴게요. 평온했던 일상의 균열. 전 은퇴 후 시골에서의 동네 친구들과 차 한 잔 마시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일상이었죠. 그런데 늘 마음 한구석에 걱정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우리 아들 정호 얘기였습니다. 정호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아버지의 중견 식품 회사를 물려받아 열심히 경영하고 있었어요. 회사 일에만 매달려서인지 42살이 되도록 결혼은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동네 아주머니들도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순정아, 정호는 회사도 잘 되는데 왜 아직 장가를 안 갔대? 요즘 좋은 여자 만나기 어렵나? 이런 대화를 나눌 때마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좋은 여자 만나면 나도 마음이 놓일 텐데. 정호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골집에 내려와서 안부를 물어보곤 했어요. 올 때마다 야윈 얼굴로 피곤해 보이는 모습을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걱정스럽기도 했죠. 어느 날 정호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아 보였죠. 엄마, 이번 주말에 집에 갈게요. 그런데 한 사람 더 데려가도 될까요? 누구를 데려온다고? 응. 요즘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엄마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서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우리 정호가 여자친구를 데려온다는 거잖아요. 그래. 얼른 데려와. 엄마가 맛있는 거 준비해 놓을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마치 처음 시집올 며느리를 맞이하는 시어머니처럼 설렜어요. 화려한 가면을 쓴 여자의 등장. 주말이 되어 정호가 집에 왔어요. 그런데 차에서 내리는 여자를 보는 순간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골집에 처음 인사하러 오는 자리치고 너무 화려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윤미라라고 합니다. 미라는 참 예쁜 여자였어요. 웃는 얼굴은 달콤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마치 저를 평가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어서 와, 미라 씨. 정호가 얘기 많이 하더라. 집으로 들어가면서 미라는 이곳저곳을 둘러보더니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우와, 정말 고급스러운 가구들이네요. 이런 집은 관리비만 해도 엄청 들겠어요. 처음 만난 사람이 관리비 얘기를 하는 게 참 이상했어요. 식사 시간에 미라는 자신에 대해 소개했어요. 저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어요. 매출도 꽤 잘 나오고 있어요. 정호는 미라를 바라보는 눈빛이 사랑에 빠진 사람 그 자체였어요. 미라는 정말 대단해요. 엄마, 혼자 사업을 일궈서 이만큼 키웠다니까요. 어머님, 사실 정호 오빠와 저 사업적으로도 시너지가 날 것 같아요. 정호 오빠 회사의 식품 브랜드와 제 쇼핑몰이 콜라보하면 대박 날 거예요. 미라는 벌써 사업 얘기를 꺼내고 있었어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식사 후 미라는 집 곳곳을 구경하다 이상한 질문을 했죠. 어머님, 정우 오빠 회사는 얼마나 큰 회사예요? 직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정말 노골적이었어요. 처음 만난 시어머니한테 아들 회사 규모를 묻다니요.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정호는 미라가 궁금해하니까 신나서 대답했어요. 우리 회사는 직원이 150명 정도 되고 연 매출이 300억 정도 돼? 아버지 때부터 쌓아온 회사라서 안정적이야. 미라의 눈이 반짝이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마치 복권에 당첨된 사람처럼 기뻐하는 표정이었죠. 와, 정말 대단한 회사네요. 저도 제 사업을 더 키워서 정우 오빠에게 도움이 되는 여자가 되고 싶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여자는 우리 정호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호의 재산을 좋아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끝없는 요구와 교활한 이간질. 미라와 정호가 결혼을 전제로 사귀기 시작한 후 미라의 본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결혼 준비 과정에서 그녀의 사치스러운 성향과 끝없는 요구가 도를 넘었죠. 어느 날 정호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미라랑 예물 얘기를 했는데요. 5천만 원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예물에 5천만 원이라니. 저희 때는 금반지 몇 개면 충분했는데 그래도 너무 과한 것 같았어요. 5천만 원이면 너무 많은 것 아니야? 그리고 결혼식은 호텔에서 하고 싶대요. 미라 사업 관계자들도 많이 오셔서 좋을 것 같다고 해요. 호텔이면 돈이 엄청 들 텐데. 그래도 한 번뿐인 결혼식이니까요. 미라가 원하는 걸 해주고 싶어요. 며칠 후 정호가 집에 왔는데 평소와 달리 차갑게 굴더라고요. 엄마, 미라 맘에 안 드세요? 자꾸 돈 얘기만 하시고 미라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 사람인데요. 정호는 완전히 미라 편이 되어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호가 완전히 미라에게 넘어가 버릴 것 같았거든요. 뭔가 행동을 취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충격적인 진실의 발견.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옛 제자 이도형에게 연락을 했어요. 도형이는 제가 초등학교에서 가르쳤던 제자 중 한 명이에요. 집안이 어려워서 중학교 진학도 힘들어하던 아이였는데 제가 여러모로 도움을 줘서 지금은 변호사가 되었죠. 지금도 자주 연락하면서 안부를 묻곤 해요. 도형아, 선생님이야. 시간 있으면 한 번 만날 수 있을까?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안 좋으시네요. 아,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 네,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며칠 후 도형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저는 도형에게 미라와 정우 얘기를 자세히 했어요. 미라가 보여준 행동들, 끝없는 사치와 요구들까지 모든 걸 다 말했죠. 도형은 제 얘기를 듣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선생님, 제가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많은 걸 알아볼 수 있어요. 사업자 등록이나 신용 상태 같은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도형은 며칠 후 충격적인 사실들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죠. 선생님, 앉으세요.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뭔데? 말해봐. 먼저 윤미라의 쇼핑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여자가 운영한다는 쇼핑몰은 실제로 존재해요. 하지만 상황이 엉망이에요. 도형이 보여준 자료를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미라의 쇼핑몰은 지난 2년간 계속 적자였고 올해만 3억 원의 손실을 봤다고 했어요. 그럼 직원 10명이라고 한 것도 거짓이네? 네, 실제로는 미라 혼자 운영하고 있어요.
가끔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정도죠.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미라는 사채업체에서 2억 원을 빌렸고 카드빚만 3천만 원이 넘었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렇게 빚이 많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화려하게 살아? 그게 더 문제예요. 빌린 돈으로 명품을 사고 고급 차를 리스로 끌고 다니면서 성공한 사업가인 척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우리 정호가 이런 여자에게 속고 있었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선생님, 이 자료들을 정호 씨에게 보여주셔야겠어요. 이대로 결혼하면 큰일 날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정호가 미라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였어요. 과연 이 증거들을 보고도 믿을까요?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들. 도형이 가져온 증거 자료들을 보고 나서 저는 하루 종일 고민했어요. 이걸 정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사랑에 빠진 사람은 진실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는데, 과연 정호가 믿을까요? 며칠 후 정호가 집에 왔을 때 저는 용기를 내서 말을 꺼냈어요. 정호야, 엄마가 미라 씨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 엄마, 또 무슨 소리예요? 왜 자꾸 미라를 의심하세요? 아니야, 들어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저는 미라의 쇼핑몰이 적자라는 것, 빚이 수억 원이나 된다는 것까지 모든 걸 보여줬죠. 하지만 정호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미라를 뒷조사까지 하셨다고요? 정호야, 이건 뒷조사가 아니야. 내가 속고 있는 거야. 속고 있다니요? 엄마는 왜 자꾸 미라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세요? 정호는 화가 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미라가 사업이 어려우면 어때요? 그럼 내가 도와주면 되죠.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서로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정호야, 이 여자는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희 돈을 노리는 거야. 그런 증거가 어디 있어요?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정호는 완전히 미라를 믿고 있었어요. 아무리 증거를 보여줘도 믿으려 하지 않았죠. 엄마, 정말 실망이에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까지 의심하시다니. 정호야, 엄마 말을 들어봐. 이 여자는 정말 위험해. 그만해요. 더 이상 미라 욕하는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정호는 소리를 지르고는 집을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런 정호를 처음 봤어요. 평소에 효자였던 아들이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다니. 그날 저녁 정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미라랑 상견례 날짜 정했어요. 다음 주 일요일에 호텔 식당에서 할게요. 정호야, 엄마가 아까 보여준 자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 엄마, 미라한테 다 얘기했어요. 미라가 그러는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대요. 사업이 어려운 건 맞지만 곧 회복될 거래요. 미라가 또 정호를 구슬렸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엄마, 미라가 모든 걸 해명하겠대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의심하지 마세요. 상견례 날이 되었어요. 미라와 미라 부모님이 왔는데 미라 아버지는 평범해 보이는 분이었지만 미라 어머니는 딸만큼이나 계산적이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딸이 정호 씨 덕분에 많이 행복해해요. 식사를 하면서 미라 어머니가 노골적으로 말했어요. 우리 미라가 사업을 하긴 하는데 아직 어려서요. 시댁에서 사업을 좀 도와주시면 좋을 텐데. 도와준다는 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투자 말이에요. 미라 사업에 투자를 좀 해주시면 사업이 커져서 나중에 정호 씨에게도 도움이 될 거예요. 상견례 자리에서 투자 얘기를 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투자는 무슨 결혼이 장사입니까? 그 말이 나오자마자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사랑한다면서 왜 자꾸 돈 얘기만 하시는 거죠? 미라가 나서서 말했어요. 어머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정우 오빠를 사랑해요. 사업 얘기는 그냥 미래를 위한 계획일 뿐이에요. 미래를 위한 계획이라고? 그럼 지금까지 진 빚은 뭐니?
미라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어떻게 그걸? 내가 다 알아봤단다. 얼마나 빚을 졌는지, 어떻게 돈을 써왔는지 다 알고 있어. 정호가 황급히 나섰어요. 엄마, 그만해요. 왜 이러세요? 정호야, 너는 당하고 있는 거야. 이 여자는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희 돈을 노리는 거라고. 미라 어머니가 버럭 화를 냈어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노린다고요? 그날 상견례는 완전히 엉망으로 끝났어요. 미라 가족은 화를 내며 나가버렸고, 정호는 저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엄마, 그 자리에서 정말 그러셔야 했나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모욕하시다니. 정호야, 엄마가 널 위해서 하는 얘기야. 위해서라고요. 저는 미라랑 결혼할 거예요. 엄마가 반대해도 할 거예요. 정호는 그렇게 말하고는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 뒤로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었죠. 결정적 증거와 충격적인 폭로. 정호와 연락이 끊긴 일주일 동안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아들을 잃는 건 아닌지, 제가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닌지 자책하기도 했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정호가 그 여자에게 속아서 인생을 망치는 걸 가만히 볼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도영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윤미라가 움직이고 있어요. 무슨 소리야? 미라가 다른 사채업체에서 또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담보로 정호 씨와의 결혼 약속을 내세우고 있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시댁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 한다니. 도형이 들려준 내용은 정말 소름 끼쳤어요. 미라가 투자자들에게 한 말은 이러했어요. 곧 결혼해서 시댁 회사 지분을 받을 예정이에요. 그러면 회사 자금으로 제 빚을 다 갚고 사업도 크게 확장할 거예요. 미라는 벌써 정호 회사 지분까지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도형아, 이런 증거가 있으면 정호가 믿을까? 음성 녹음 파일도 있어요. 미라가 직접 한 말들이니까 변명할 수 없을 거예요. 미라는 처음부터 정호를 이용할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도형아, 이걸 정호한테 들려줘야겠어. 네. 이번엔 변명할 수 없을 거예요. 저는 정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호야, 엄마야.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집에 좀 와볼래? 엄마, 또 미라 얘기하시려는 거죠?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아니야, 정말 중요한 거야. 내가 꼭 들어야 할 게 있어. 정호가 마지못해 집에 왔어요. 도형도 함께 와서 녹음 파일을 들려줬죠. 처음에는 정호가 믿지 않으려 했어요. 이게 정말 미라 목소리예요. 조작된 건 아니고요. 녹음 파일을 다 듣고 나서 정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정말이에요. 정호야, 엄마가 처음부터 말했잖아. 이 여자는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의 돈을 노리는 거라고. 정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정호야, 이런 여자랑 결혼하면 안 돼. 너 인생이 망가져. 그날 밤 정호는 집에서 잤어요. 계속 울면서 자신이 얼마나 바보였는지 자책했죠. 엄마, 저 정말 바보예요. 어떻게 이런 여자에게 속았을까요? 바보가 아니야. 사랑하면 누구나 그럴 수 있어. 중요한 건 지금이라도 깨달은 거야. 다음 날 정호는 미라에게 만나자고 연락했어요. 이제 모든 걸 끝낼 때가 온 거죠. 가면이 벗겨진 악녀의 최후. 정호가 미라에게 만나자고 했을 때 미라는 기분 좋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마 상견례에서 일어난 일을 정리하고 결혼 계획을 다시 세우려는 줄 알았겠죠. 오빠,
만나자고 해서 기뻐요? 어머님이 좀 진정하셨나요? 미라야,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네, 오빠. 저도 할 말이 많아요. 어머님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미라는 여전히 자신이 피해자인 척했어요. 하지만 정호는 이제 달랐죠. 미라야, 네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봤어. 네.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적자가 몇 억인지, 빚이 얼마인지 다 알았어. 미라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오빠,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곧 회복될 거예요. 회복될 거라고. 그럼 이건 뭐야? 정호가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미라가 한 대화가 나오기 시작했죠. 녹음이 계속 나오면서 미라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자신이 한 말이니까 변명할 수도 없었겠죠. 이건 어떻게? 미라야, 넌 처음부터 나를 이용할 생각만 했구나. 미라는 잠깐 당황했지만 금세 다른 전략을 택했어요. 오빠, 오해예요. 저 정말로 오빠를 사랑해요. 믿어주세요. 하지만 정호는 더 이상 속지 않았어요. 미라야, 우리 결혼은 없어. 뭐라고요? 결혼 취소야. 더 이상 만나지 말자. 그제서야 미라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오빠 정말 이럴 거예요? 저한테 얼마나 많은 걸 약속해놨는데? 약속. 내가 언제 뭘 약속했어? 예물도 그렇고, 결혼식 비용도 그렇고, 사업 투자도 약속하셨잖아요. 미라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나는 그런 약속한 적 없어. 내가 일방적으로 요구한 거지. 내가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고, 오빠만 믿고 살았는데. 정말 뻔뻔한 여자였어요. 자기가 속인 주제에 오히려 피해자인 척하고 있었죠. 미라야, 그만해. 더 이상 할 말 없어. 정호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미라가 완전히 폭발했어요. 박정호, 진짜 이럴 거야? 너 같은 남자 돈 아니면 누가 만나? 드디어 미라의 진짜 모습이 나왔어요. 나이 42살 먹도록 총각으로 살면서 엄마 치마폭에서 벗어나지도 못하는 마마보이를 누가 좋아하겠어? 미라야, 내가 아니었으면 너 평생 혼자 살았을 거야. 그런 주제에 지금 와서 뭐야? 주변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로 미라는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너네 집 돈이 뭐 그렇게 대단해? 회사 하나 겨우 운영하면서 재벌인 줄 알고 있어? 정호는 미라의 진짜 모습을 보고 완전히 실망했어요. 미라야, 이제 내 진짜 모습을 봤어. 진짜 추악하구나. 추악하다고. 현실적인 거지. 사랑만 가지고 살 수 있어? 돈이 있어야 사랑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그랬어. 왜 사랑한다고 거짓말했어? 이제 정말 끝이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 정호가 카페를 나가려는 순간 미라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박정호, 후회할 거야. 나 같은 여자 다시는 못 만날걸. 정호는 돌아보지도 않고 카페를 나왔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저에게 모든 걸 얘기했죠. 엄마, 정말 죄송해요. 엄마 말씀을 안 들은 제가 바보였어요. 괜찮아, 정호야. 이제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야. 그날 밤 정호는 한참을 울었어요. 엄마, 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람을 믿을 수가 없겠어요. 정호야, 세상에는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야. 좋은 사람들도 많아. 이번 일로 교훈을 얻었으니까 다음에는 더 신중하게 사람을 만나면 돼. 새로운 시작.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제가 했던 말이 기억났거든요. 좋은 여자를 만나면 마음이 놓일 텐데 라고 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어요. 좋은 여자가 아니더라도 아들이 무너지지 않으면 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정호도 이번 일을 통해서 많이 성장했어요.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다고 해야 할까요? 예전보다 훨씬 신중해졌고
현실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어요. 정호는 이제 다시 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예전보다 신중해졌죠. 언젠가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날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 경험으로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으니까요. 가끔 정호가 말해요. 엄마. 그때 엄마가 미라를 막아주지 않았다면 저는 정말 인생이 망가졌을 거예요. 그냥 엄마의 직감이었어. 뭔가 이상하다 싶더라고. 앞으로는 엄마 말을 잘 들을게요. 아니야. 내가 판단해서 결정해. 다만 신중하게 하라는 거지. 신기한 건 이 모든 일들이 끝나고 나서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해졌다는 거예요. 아들이 나쁜 여자에게 속을 뻔한 위기를 넘겼다는 안도감도 있고, 아들이 더 성숙해졌다는 뿌듯함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윤미라 같은 사람이 있다면 조심하세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이 그런 사람에게 속고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저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꾹 눌러주시면 당신에게 건강과 큰 행운이 따라옵니다.